이미지 한자 이거 1부 2의 공부 시간입니다. 나무의 모양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셋, 흙이 덮여 있고 싹이 돋아 있죠. 그 모양입니다. 나무, 목 글자입니다. 이 나무목은 나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 모든 생명에 담긴 이치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나무, 목 글자였습니다. 위에 부분이 한쪽 눈이고 밑에 부분은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눈을 날카로운 무기로 찔러서 못 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이 어긋나겠죠. 어긋날 간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 한쪽 눈만으로 이렇게 째려보게 되죠. 째려보다 간이 됩니다. 뭔가 보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어긋날 간, 째려보다 간 글자입니다. 여기 나무목이고요. 간은 보는 겁니다. 어떻게 째려보는 거죠. 나무를 봅니다. 볼 때 째려보죠. 뭘 봐야 되느냐? 바로 나무의 뿌리 부분이죠. 뿌리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근본이라는 글자입니다. 나무를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뿌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뿌리근 뿌리본입니다. 나무목의 뿌리 부분입니다. 나무목의 뿌리 부분에 사람인 두 사람이 있죠. 그래서 뿌리에 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됐죠. 오다 레 글자입니다. 나무의 뿌리, 생명의 뿌리에 두 사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오게 되었다. 오다 레 글자입니다. 큰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큰대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큰 사람, 사람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가운데 물건이 있고 에워싼 모양입니다. 안에 글자가 들어가죠. 에워사다 위 글자입니다. 큰 사람 되도록 에워쌌죠. 누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에워싸서 우리가 큰 사람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에워싼 부모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큰 사람 되도록 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원인 인 글자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되도록 에워싼 부모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든 원인이다. 원인 인 글자입니다. 심장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심장, 심 글자입니다. 마음이 너무 놀라거나 기쁘거나 할 때 심장이 마구 뛰죠. 그래서 그 심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마음 심으로도 사용됩니다.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심장, 심, 그리고 그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 마음, 심 글자입니다. 위에 원인인이죠. 내가 큰 사람 되도록 애워싼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큰 사람 만든 원인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 글자가 바로 은혜, 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입니다. 나무의 뿌리 부분, 흙이죠. 땅의 밑에 부분에서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하죠. 해가 떠오르는 곳은 어디다?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력, 동입니다. 나무목이 있고요. 위에 열매가 맺혀 있죠.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나무죠. 벼화입니다. 열매가 있었는데요. 수확했습니다. 수확해서 껍질을 벗겼죠. 쌀미입니다. 쌀미. 하얀 쌀을 백미라고 그러죠. 쌀미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불화 글자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불화입니다. 밑부분에 쓰여지는 불화입니다. 밤하늘에 뜬 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달월입니다. 달월은 위쪽 그리고 오른쪽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밑에는 정치가를 나타내고요. 정치가가 나라가 망해갈 때 보름달을 보면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망을 빌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글자가 보름망, 보름달이죠.
보름달, 망, 희망하다, 바라다, 망입니다. 그래서 이 밤하늘에 뜨는 달은 오른쪽이나 위에 씁니다. 거기에 지방 부분 있죠. 사람인 모양인데요. 이건 사람인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지방의 모양이죠. 고기의 지방의 모양인데 사람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고기 6글자입니다. 자, 고기 6자가 있는데 좀 빠르게 쓰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육달을이라고 합니다. 육달을 달월 모양인데 고기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육달을은 왼쪽에 쓰여집니다. 왼쪽이나 밑부분에 쓰여지면 거의 대부분이 육달을 고기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오른쪽에는 돼지시입니다. 돼지 고기죠. 그래서 돼지고기 돈입니다. 우리가 돈가스 하죠. 그럴 때 이 돈이 쓰죠. 자, 입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입구입니다. 입구는요, 입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하죠. 인구할 때 사람인 입구를 씁니다. 그래서 입구는 사람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입으로 말을 하죠.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음식을 먹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통로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옛날에 점을 칠 때 그 북의 몇딱지를 불에 지져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점복입니다. 점복입니다. 비가 오는 모양인데요. 안에 빗방울이 하나, 둘, 셋, 넷 들어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집, 지붕이 되겠죠. 자, 창문이 있고요. 기둥이 있습니다. 창문에 하나, 둘, 셋, 넷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우입니다. 구름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말하다 운자입니다. 구름의 의미인데 옛날에 사람들은 구름을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름의 뜻이었다가 뒤에는 말하다의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말하다 운입니다. 말하다를 또 다르게 이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를 운입니다. 근데 이 운이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할 때는 본래의 뜻인 구름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비유가 있죠.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름 운이 되었습니다. 구름 운이 된 거죠. 번개 치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이 번개의 신인데요.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펼신이 되었습니다. 펼쳐진다 뜻이죠. 펼신입니다. 본래의 뜻은 번개의 의미입니다. 번개의 의미가 펼쳐진다의 의미로 바뀌었죠. 번개를 나타내는 글자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비우죠. 비가 내릴 때 하늘에서 치는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번개 모양이 좀 바뀌었죠. 윗부분이 없어지고 밑에 부분이 휘어졌습니다. 번개전입니다. 전개할 때 이 전자를 쓰죠. 번개가 사라지고 난 다음 꼬리 부분 있죠. 자, 요 꼬리 부분, 번개 전에 꼬리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번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번개 소리 뢰, 우레, 네입니다. 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삼지창 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비우죠. 밑에 손이 있죠. 비인데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비는 바로 눈이 되겠죠. 눈설 글자입니다. 비인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비는 눈이다. 눈설입니다. 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풀초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익힙니다. 풀초, 풀초, 풀초입니다. 그런데 풀초는 여기 한 개만 있어 풀의 의미를 가집니다. 풀이 자라는 밑에 길게 펼쳐져 있는 흙이죠. 토지입니다. 흙토입니다. 풀이죠. 풀이 자라는 밑에 있는 흙토입니다. 흙토가 있고요. 풀이 있죠. 또 풀이 있습니다. 풀이 움직이는 거죠. 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그래서 날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입니다. 날생. 옛날에는 이 우물이 식수였죠. 먹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개를 덮었죠. 덮개를 덮어서 우물을 보호했습니다. 우물을 덮은 그 모양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우물정 글자입니다.
손의 마디 부분, 이 손의 마디 부분인데요. 이 마디에서 심장이 뛰는 맥박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 쓸 때도 있습니다. 마디촌 글자입니다. 손의 마디를 보고 만든 글자 마디촌입니다. 자, 여기 이 점은요, 여기 맥박이 뛰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맥박이 뛰죠. 손의 마디를 보고 만든 마디촌. 마디촌은 이렇게 마디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단위, 시간의 단위 있죠.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로도 쓰이고, 길이의 단위로도 쓰입니다. 길이의 단위일 때는 손가락의 이 너비라고 그러죠. 요 손가락이 이 부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촌이 되겠고요. 심장의 박동이 대부분 규칙적이죠. 그래서 규칙, 법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요. 이 마디촌이 손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마디촌 글자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마을을 어디에 정했느냐 하면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이 촌이죠.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마을촌 글자입니다. 그럼 왜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이렇게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을까요? 큰 나무가 있는 곳에 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겠죠.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뤘습니다. 마을촌입니다. 밭의 모양입니다. 자, 일하기 좋게 칸칸이 네모나게 만들어놨죠. 밭의 모양 보고 만든 글자 밭전입니다. 흙토가 있죠. 그친 흙을 밭으로 만들고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마을리입니다. 그친 흙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서 마을을 이루었죠. 마을리입니다. 마을 앞에 있는 흙토죠. 마을 앞에 있는 흙에 마을 사람이 죽으면 그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매장하다 매, 묻다 매입니다. 옛날에는 그 마을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의 앞에 있는 흙토죠. 흙에 그 마을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매장하다 매, 묻다 매입니다. 위에 밭전이죠. 밑에는 육다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밭전 모양의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위장입니다. 밭 모양하고 비슷한가요? 우리 몸에 밭 모양과 비슷한 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장입니다. 옛날에는 밥통이라고 했어요. 밥통위, 위장위입니다. 혀이고요. 혀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단맛을 느낍니다. 달감입니다. 상투한 머리의 모양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머리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부 2의 글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